실제로요, 정호성 씨, 최순실 씨 이렇게 통화한 내용 녹음된 그것이 압수됐다는 의미가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이 중국어 연설할 때 직접 했다는 거 아까 이상일 전 의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동 떠나서 청와대 갈 때 주민들이 강아지 선물했잖아요. 그 강아지 선물할 때 붙였던 이름조차도 최순실 씨가 정해줬다는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실제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진돗개라는 그런 파일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강아지들의 그 이름에 대한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누리, 보듬, 행복, 희망, 새로운 이름 등등 이렇게 후보들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하나를 골라달라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거든요. 또한 실제로도 저 중에 그 이름이 정해지긴 했는데 한 후보를 고른 건 아니고 두 개를 이제 이어가지고 붙여가지고 따로 떼가지고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 구체적인 부탁을 하고 또한 이런 결정을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최순실 씨가 한 거 아니냐. 네. 희망이와 새로움이라는 이 강아지의 이름도 이렇게 지었다라고 한다면은. 네. 국정농단의 어떤 범위가 굉장히 넓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일도 많았습니다만 아주 사적인 일, 아주 사소한 일까지 물어봤다고 한다면 이 둘의 신뢰관계 또는 의존관계가 굉장히 깊고 넓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강아지 이름 정할 때도 누리나 보듬이로 해라. 아니면 1번 후보는 2번 후보는 이런 거, 3번 후보는 이런 거 쭉 있었거든요. 결국 어떤 게 된 거죠? 희망이와 새로움이가 됐는데요. 2번과 3번 후보 중에 하나씩 따가지고 희망, 새로움이 최종적으로 강아지의 이름으로 결정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름 정하는 거 그런 것까지 최순실 씨가 제안하고 글쎄요, 이거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정인회 씨의 증언에도 나오지만은 무려 인간관계라는 게 97년 이전부터 가족보다 더한 인간관계니까 저런 장명이라든지 인테리어 이런 거 상의하는 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저는 과연 그걸 국정농단까지로 생각할 수 있느냐. 네. 사적인 의전과 관련된 비서의 역할이죠. 네. 저것은 어떤 상징적으로 그만큼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가 가까웠다는 걸 보여준 것이긴 하지만 최순실 씨의 그 국정농단과는 그렇게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안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강아지 이름 붙이는 걸 도와주는 건 국정농단으로 부를 리는 없죠. 그러나 이제 저런 것이 아주 상징적인 예 중에 하나로 확인이 됐다는 얘기인 거겠죠? 그런 거죠. 저거 하나는 최순실 씨도 얼마든지 자기 건의도 할 수 있고 하지만 네. 지금 최순실 씨가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또 국정 운영하는 가운데 이 관여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만약에 본다면 최순실 씨가 정말 삼남안상에 대해서 거의 관여를 했다고 좀 과장법을 쓴다면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 연설 같은 경우 최순실 씨는 대통령 말씀대로라면 키친 캐비넷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정호성 씨 그 휴대폰 네. 파일에 보면 아주 상세히 내용까지 지시해서 중국말로 하라.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많은 분야에 또 개입을 했고 인사와 관련해서도 자기 의견을 내고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요, 저희 한상훈 조리장 저희가 인터뷰에서 단독 인터뷰에서 들려드린 적 있잖아요. 그분이 그랬거든요. 자기가 관저에서 이제 요리하고 그럴 때 보면 관저에 리모델링도 했는데 벽지 고르는 것도 최순실 씨가 그 상담을 해주고 결정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장면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래 2월 25일 날 대통령이 관저로 오잖아요. 취임하고 이제 바로 이제 관저로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한 3월 5일 정도로 생각이 돼요. 한 열흘 동안 리모델링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공사할 때 이제 한번 훅 둘러본 적은 있죠. 이번 정부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죠. 네, 실제로 그랬습니까? 어떤가요, 손수호 변호사님? 예, 실제로도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또 사실 이거는 이상일 의원님이 훨씬 더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기 벽지요? 네. 이영선 행정관이라고 아마 CCTV에 나오지만 그 의상실 화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영선 행정관이 그 휴대폰을 최순실 씨한테 넘겨주면서 옷으로 닦아서 주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분이에요. 근데 오늘 현재 저분이 증인으로 채택돼서 나와야 되는데 저분이 안 나왔어요. 국회 청문회도 안 나오고 대선 과정에서는 이영선 행정관이 대통령 바로 지근거리에서 경호도 하고 이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안봉근 비서관 후배기도 하고 그래서 최순실 씨 심부름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안 손님으로 최순실 씨 등이 청와대 관저로 왔을 때 이영선 행정관이 운전하고 지금 청와대 이제 경비에 연락도 안 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영선 행정관이
관저에서 윤전추 행정관하고 같이 대통령을 모시는 역할을 했는데 최순실 씨가 벽지에 대해서도 네. 뭐 자기 생각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벽지에 실제로 대해서. 저 이영선 행정관 휴대전화를 벽지 앞에 사진 보니까 보냈죠. 네. 벽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샘플을 여러 개 최순실 씨한테 보내고 그 중에 하나 골랐던 걸로 보이네요. 결과적으로 같았는지까지는 아직 특검이 확인하지 못한 것 같네요. 이제 강아지 이름을 결정한 것, 또 벽지를 고른 것 자체가 그 자체도 중요합니다만 강아지 이름도 최순실 씨가 골랐다. 벽지도 최순실 씨가 관여했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자체가 번제라기보다는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단적인 정황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백악관의 그 지금 오바마 대통령 네. 그 의전을 담당했던 뭐 요리부터 인테리어 디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세세하게 많은 걸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드리는 거는 청와대 안에도 저런 의전을 담당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존재하고 네. 다만 우리 대통령이 안타까운 것은 법치 그러니까 법과 어떤 그 청와대 어떤 행정부 이런 것들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공과사가 혼돈이 네. 된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아직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최순실 씨를 저런 일들이 다 의전 비서관들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전 비서관으로 고용을 했으면 문제가 전혀 될 게 없는데 왜 저런 식으로 사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을까? 거기에 사실 국민들이 좀 많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 3년 반쯤 전에 이제 가정을 해본다면 대통령이 처음에 청와대 인선을 하면서 자 의전 비서관 내진 부속 비서관 최순실 이렇게 발표가 났으면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뭐 문제는 뭐 이 대통령이 뭐 자기가 네. 뭐 보좌 받을 사람들을 쓰는 거니까 문제는 네. 없지만 그때 되면 네. 그렇게 했다면 최태민 씨부터 정윤회 씨에서 뭐 네. 아마 언론이 집중 네. 취재를 했을 겁니다. 그땐 난타를 당했을 수는 있는데 네. 그때 난타 당했으면 오늘의 국정농단은 또 없죠. 대통령이 이렇게 멀리 했을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저는 최순실 씨를 끊었어야 되는데 네. 끊지 못했던 것이 지금 사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증거를 해보면 뭐 최순실 씨가 이제 정호성 비서관한테 뭐 맨 마지막 중국 연설할 때 맨 마지막에는 이런 말을 중국어로 한마디 붙이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 한 거 실제로 연설까지 이어지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것이 그런 정도가 연설문을 만드는데 그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저희가 전모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조인근 연설기록 비서관 네. 말이 일단 진실에 가깝다고 인정을 한다면 자기는 그렇게 많이 고친 흔적을 느끼지 못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느 정도 뭐 연설문이 완성되기 전에는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네. 완성된 다음에 국가 비밀에 해당하는 게 유출돼서 또 고쳐졌다면 또 다른 문제인데요. 근데 최순실 씨가 예컨대 이런 겁니다. 연설문은 좀 뭐 의견 낼 수 있는데 네. 좀 더 다른 거는 국정 운영에 많이 관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2013년 11월에 대통령이 유럽 순방 하는데 그때 네. 정호성 씨한테 전화해서 대통령이 놀러 가는 것처럼 비치니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서. 네. 그래가지고 그런 기자회견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수석비서관 회의라도 열어라.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라. 해서 실제로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판단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해요. 의견은 낼 수 있지만 대통령의 국정에 최순실 씨가 정말 깊이 관여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네. 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특검이 압수한 그 휴대전화 녹음 내용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결국 가장 본질적인 건 과연 제3자 뇌물에 관련된 것이냐와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만 어쨌건 그 진실을 규명하는 데 다가서는 그 과정의 하나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드렸고요. 이동형 차장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새로운 편을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7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보겠습니다.